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수학 강사 전경상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예비191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수업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그거에 맞춰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공부량 자체가 늘어나고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봐요. 이건 편하게 이제 이해하시려면 그냥 응용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부량 늘어나는 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페이지 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페이지 수를 조사해 봤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0.5권 정도 늘어납니다. 애들 책이 좀 두꺼워져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이제 공부량이 좀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풀이 과정이 좀 복잡해집니다. 한 문제 풀 때 한 5줄, 6줄 정도 풀었던 중학교 때 문제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풀이 과정이 좀 길어져요.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문제 풀 때 좀 스트레스를 좀 받죠. 근데 이 단순하게 양이 좀 길어졌다. 그러니까 길어졌다는 사실 양이 늘어났다랑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문제당 2개 정도에 물어보던 중학교 문제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4개의 개념을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많다. 이것도 또 결국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머님 이게 약간 순서대로 풀어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거 1번 알고 2번 알고 3번 알고 4번 알고 되는 게 아니라요. 1번부터 순서대로 개념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풀어내고 나니까 두 번째 단계에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두 번째까지 해결하고 나니까 그럼 3번처럼 계산할 수 있겠네.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이 4개의 개념을 안다고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한다. 예, 어렵겠죠. 네,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응용 문제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응용 문제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숫자가 바뀌어요. 그럼 숫자 바뀌는 문제니까 똑같은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숫자가 바뀌면 그래프가 달라지고요. 그래프가 달라지고 원의 위치가 달라지고 직선의 방정식이 아예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어봤던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풀 때는 똑같이 못 푸는 거죠. 왜? 그래프가 달라지고 원의 위치가 달라지니까요. 네, 그래서 원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실력을 다시 시험장에서 즉흥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실력까지 키워놔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체감상 고등학교 때는 진짜 좀 어렵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3가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이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전반적인 단원의 목표를 이해해야 돼요. 이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모든 것도 다 그렇잖아요. 뭐 운동을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뭘 배울 때 내가 못하는 건 계속 못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하면 수정이 되면 전반적인 실력이 키워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공부도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취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방학이긴 하죠. 방학 때는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많이 가질수록 효과를 많이 보는 파트가 피드백 파트라 이번 방학 때는 저거에 대해서 되게 힘을 실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처음부터 고득점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지금 사실 상황상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안정적인 점수 확보. 그래서 빈출 어디 학교든 이 문제는 꼭 나오더라. 그래서 이 문제들은 거의 반복 수준으로 풀어내서 암기 수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단원의 목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공통수학 1회는 총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1, 2단원, 3, 4단원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이제 문제가 좀 많은 거긴 하지만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설계도를 볼 줄 아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건데 설계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톱질도 잘해야 되고 망치질도 잘해야 되고 즉 도구를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공통수학 1회 1, 2단원이 그 도구를 잘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잘 쓴다는 건 여러 상황에 적절한 도구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즉 그 얘기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 2단원은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은 쫙 한 번에 딱 나갈 수 있는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이 상황, 저 상황, 공식도 많이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대입해 보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파트가 1, 2단원입니다. 그리고 3, 4단원은요, 그냥 설계도 보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수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는 많이 풀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 그 앞서 1, 2단원과 조금 차별을 두자면 여긴 첫 번째 5개념 없이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라는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많이 냅다 풀면 5개념이 생겨요. 그 5개념이 빈도화지에 뭔가를 그려주는 것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뭐가 막 그려져 있으니까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3, 4단원은 개념 위주, 1, 2단원은 문제 위주, 이렇게 단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학습을 해야 한다. 공통수학 2도 비슷합니다. 네, 1단원은요, 문제 상황을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물론, 앞에와 다르게, 1, 2단원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과 다르게, 한 단원만 딱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데, 도형의 방정식 자체가 단원이 좀 무거워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배워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는. 그래서 앞에 공통수학과 비슷하게 그래프랑 도형을 배우게 될, 3년 동안 배우게 될 그래프와 도형에 사용할 도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명제, 함수. 이건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워야 되는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함수라는 집을 지을 때 아주 시작이 되는, 초석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 위주의 학습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별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파트인데요. 늦었죠. 빠르면 중2 때부터 좀 그래도 빠르다고 하면 중3 초부터 아이들이 공통수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이제 첫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늦었죠. 그래서 저는 한 번 할 때 3개의 효과, 3회독의 효과를 보게 만들자라고 해서 개별 클리닉을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이 개별 클리닉은 수업과 약간 별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전주에 진행했던 단원들을 매번 복습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5주차 개념으로 딱딱 나눠서 할 거고요. 5주차까지라니까 단원을 A단원, B단원, C단원, D단원, E단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주차 때는 A단원 시험을 볼 거고요. 둘째 차 때는 A, B단원을 동시에 볼 겁니다. 셋째 주에는 A, B, C 이렇게 해서 계속 중복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A, B 단원은 어쨌든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단원의 실력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차마다 앞에 A 단원, B 단원은 실력 업 문제들을 좀 끼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센 B 정도 난이도의 문제로 25개를 진행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실력이 높아질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상이 필요해요. 사실 이건 아이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규 수업 열심히 들었고 숙제도 열심히 했는데 또 클리닉까지 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리플레시 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할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건 수업이 진행이 되면 어머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리플레시가 필요하다, 아이들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로는 어쨌든 개별 클리닉이니까 오답 노트,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백, 그러니까 결국 못하는 건 계속 못할 거거든요. 누가 찝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부분을 찝어주기 위한 클리닉이 진행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진으로 딱 보시면 확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왼쪽 사진은 제가 뒤에 가서 살짝 찍은 거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연출된 사진입니다. 뭐 그렇다는 점 봐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어쨌든 저를 좀 편하게 생각을 해야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는 시간 제외하고 질의응답을 이렇게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사적인 대화 이런 건 사실 없고요. 문제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는 그런 카톡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 안내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처음 하는 거니까 개념 꼼꼼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리진이라는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고요. 여기에서는 왼쪽에 보시면 개념 정리되어 있고요. 제가 수업 때 다 진행할 내용들이다 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문제마다, 문항마다 풀이법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 할 때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이 없게 아이들이 답답하지 않게 쭉쭉 풀어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얘기가 되겠죠. 1회독 이후에 이제 얘기에 내신 마스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빈출, 사실 어쨌든 자주 나오더라도 기출은 기출이거든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건 학교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테스트. 결국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이것도 아이들에게 이제 시간 압박. 결국 시험을 잘 보려고 그러면요. 그냥 실력이 무조건 좋다고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분 때까지는 뭐 7번까지 풀겠다. 15번까지는, 15분까지는 한 10번까지는 풀겠다. 이런 디테일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저와 수업 시간에 매번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앞에 개별 클리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과 별개로 진행될 거고요. 요건 이제 수업 때 진행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적중엔제 요건 이제 한참 된 얘기죠.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너네 학교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 우리 이거 좀 더 풀어보자. 아니면 수업 때 풀었던 문제인데 애들이 잘 못 풀었던, 그럼 너 이거 나오면 어떡할래?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네, 문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적중엔제라는 교재입니다. 저도 이거 수기해설지를 대치동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서 잘 배웠죠. 수기해설지를 제가 써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수령 대비도 되고요. 아이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프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한테는 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저는 적중엔제 정도의 교재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마스터도 제공을 할 때도 있는데 모든 문제를 다 제공하는 것도 그 시간 낭비거든요. 아이들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딱 보는 게 낫지 이 내용을 다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더 시간 낭비가 돼서 어려운 문제 위주로 수기해설지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수업은요 11월 22일에 1122에 개강을 하고요. 월요일 6시부터 10시, 금요일 6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 전후로 언제든 아이들 보내주시면 제가 클리닉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